박태수 식사를 하며 무심하게 회장님 덕분이죠. 전 그저 제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직의 번영을 위한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피식 웃으며 겸손하긴. 근데 너 요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뭘 그렇게 꼼지락대냐?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설마 회장님 몰래 딴 주머니 차는 건 아니겠지? 농담이야. 농담. 하하하. 박태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동석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간다. 동석이 형, 괜한 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제가 이 조직에 몸담은 지가 얼만데 그런 허튼 짓을 하겠습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저 조직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 뿐입니다. 뜬금없는 의심은 제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동석 어깨를 으쓱하며 능글맞게 웃는다. 하하, 알았어. 농담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그런데 말이야, 회장님이 내가 그동안 처리한 사업 보고서 몇 개를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워낙 중요한 서류들이라 꼼꼼히 확인하시려는 거야. 내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회장님께서 더 신뢰하시는 거 아니겠어? 박태수 미간을 살짝 찌푸리지만 이내 표정을 풀며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태수는 회장실에서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한다. 파일의 표지에는 자신이 작성한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진다. 박태수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게 뭐지?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데. 아니, 날짜는 내가 제출한 것과 동일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 이건 내가 알던 내용이 아닌데. 파일을 열어본 박태수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거기에는 조직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비리 뒤에는 자신의 이름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었다. 정교하게 위조된 서명과 날인, 심지어는 자신의 필체를 모방한 메모까지. 박태수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류를 바라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누가 이런 짓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직에 충성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비자금의 주범으로 몰리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박태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태수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건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 비서,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곧바로 가겠습니다. 급히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창고,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회장과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박태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그들은 냉혹하게 박태수를 주시한다. 회장 박태수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한다. 박태수, 내가 감히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내가 이 조직을 우롱하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판단했단 말인가? 박태수 황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뭐려. 저는 그저 회장 테이블 위에 박태수의 이름이 적힌 비자금 서류 뭉치를 거칠게 던진다. 서류들은 바닥에 흩뿌려지며 억울함에 떨고 있는 박태수의 얼굴을 비춘다. 이거나 보시지. 내 놈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내 탐욕스러운 손으로 내 조직의 피 같은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박태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확인하고 경악한다. 그의 눈은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이건 아닙니다. 회장님, 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동석 비릿하게 웃으며 박태수의 어깨를 꽉 움켜쥔다. 그의 소나기에는 잔혹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야, 태수야. 이제 와서 발뺌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 노미 회장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건 이미 다 드러났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변명하겠다는 거야? 넌 이미 끝났어. 박태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동석을 노려본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동석이 형이 이 일에 가담했습니까? 형이 감히 나에게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세월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형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동석 박태수의 뺨을 후려갈긴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진다. 이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야? 감히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내 놈 같은 배신자, 새끼한테는 말대꾸할 가치도 없어. 회장님 앞에서 지랄하지 마. 회장 싸늘한 목소리로 냉정하게 박태수를 내려다본다. 박태수, 넌 내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바친 건 충성이 아니라 탐욕이었어. 내 놈의 위선적인 가면이 이제야 벗겨지는군.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널 기억해주지 않을 거야. 박태수 무릎 꿇고 절규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전 정말 아닙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30년 동안 이 조직을 위해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제 젊음을 바치고 제 가족보다 조직을 우선시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다고요. 제가 어째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제발! 회장 무표정하게 뒤돌아선다. 그의 등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필요 없어. 쓸모없는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 놈의 목소리는 이제 내 귀에 소음일 뿐이다. 당장 끌어내.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박태수에게 달려든다. 박태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수많은 인파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된다. 박태수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그의 입에서는 억울함과 고통이 뒤섞인 신음이 터져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동석 피투성이가 된 박태수를 내려다보며 낄낄 웃는다. 그의 웃음소리는 악마처럼 섬뜩했다. 야, 태수야. 조직은 말이야. 쓸모없어진 놈은 가차없이 버리는 곳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의리도 충성도 이 바닥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해. 박태수 동석의 멱살을 잡으려 하지만 힘이 빠져 손이 허공을 가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자의 눈빛과 다름없었다. 이 배신자 새끼.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내가 죽더라도 내 놈은 평생 불안에 떨며 살게 될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죄를 물을 것이다. 동석은 박태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동석, 하하하, 뭘 봐 이 새끼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겐 아무것도 없어.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정리하셨거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이름 석자마저도 이 바닥에서 지워질 거야. 아무도 널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넌 그저 버려진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될 뿐이다. 동석은 박태수의 머리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찍는다. 둔탁한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지고 박태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조직의 배신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임을 깨닫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어두운 복도,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곳에서 박태수는 피투성이인 채 질질 끌려간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태수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 마지막 충정마저 짓밟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다니.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끌려가는 박태수의 눈에 한때 자신이 밤낮 없이 열정을 바쳐 일했던 사무실 문이 스쳐 지나간다. 그 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아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다. 그 사무실의 불빛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어느 외딴 폐건물, 낡고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들 사이로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온다. 박태수는 쇠사슬에 묶인 채 홀로 버려져 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혼미하다. 입술은 터지고 얼굴에는 피딱지가 앉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에 절규하고 있었다. 박태수 희미하게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마지막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배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동석이 휘파람을 불며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나타난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석 박태수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하듯 말한다. 아직 살아있었냐? 끈질긴 놈. 그런데 말이야, 회장님께서 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더라. 네, 놈의 억울하다는 변명 따위는 더 이상 듣기 싫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깨끗하게 끝내주러 왔지.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해줄게. 박태수 고통 속에서도 동석을 노려본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동석이 형, 대체 왜 날 배신했어?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주먹을 나누고 피를 나눈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은 나에게 모든 것이었어. 동석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답한다. 형제? 하하! 야, 태수야! 이 바닥에 무슨 형제고 의리고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내 놈이 너무 고지식해서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지. 나는 그냥 회장님 뜻을 따른 것뿐이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올라설 자리가 생기는데 뭘 그렇게 억울해해? 이게 다 약육강식의 법칙이라고. 박태수 울분을 토하듯 절규한다. 그의 목소리는 폐건물에 메아리 쳤다. 나는 평생 회장님만을 믿고 따랐어. 조직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조직을 지켰는데 그런데 날 이렇게 버려. 개처럼 버려지는 게 내 운명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말이 돼? 말해봐. 동석이 형. 동석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권총을 꺼내 박태수의 머리에 겨눈다. 그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시끄러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 아니,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할 테니까. 내 억울함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박태수 동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기억해라, 동석이 형, 이 배신 반드시 되돌려줄 거다. 내가 죽더라도 내 놈은 평생 불안에 떨며 살게 될 거야. 내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내 놈을 저주할 것이다. 내 피로 이 조직을 물들일 것이다. 회장, 그 인간도 너도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석 태연하게 방아쇠를 당긴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술에 걸려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 잘 가라. 박태수, 내 덕분에 내 자리가 더 탄탄해졌네. 내가 없는 조직은 더 이상 골치 아플 일도 없겠지. 편히 잠들어라.
총성이 굉음과 함께 폐건물에 울려 퍼지고 박태수는 힘없이 쓰러진다. 그의 몸은 축 늘어지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버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동석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했다. 조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끝없는 충성을 바쳤던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의 총구 앞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시신에서는 따뜻한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적신다. 동석은 차갑게 돌아서며 멀리 사라진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폐건물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박태수의 싸늘한 시신만이 홀로 남아 그들의 잔혹하고 비정한 세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피 묻은 손에는 아직도 조직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이 남아있는 듯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의 죽음은 그저 조직의 새로운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한 명의 이름 없는 존재로 치부될 뿐이었다.